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려는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greeting. 그러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가 선택이 안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 내가 만드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팝업 메뉴를 띄우면 new 하는 게 있죠. new. new. 그럼 new에서 뭘 선택을 하냐면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 클래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얘는 메인을 넣지 않습니다. greeting에는 메인을 포함 안 해요. 메인은 이미 우리가 별도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메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완료를 누르면은 greeting, public class greeting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요. 자, 늘 말씀드렸듯이 한 자바 파일에는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public 수식어가 붙은 클래스는 몇 개만 올 수 있어요? 하나만 올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이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클립스에 있는 그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일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는 이름하고 그리고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하고 인사말은 문자열이라는 타입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상태를 나타내 멤버 변수를 두 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를. 그러면 요 프라이빗 수식어를 우선은 신경 쓰지 말고 보시면은 string name, string greeting 이렇게 돼 있죠. int n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이 뭐예요? name. 이것의 타입은 string입니다. string.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디터들이 이 컬러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키워드예요. 자바 키워드. 자바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변수들이나 이름들은 이렇게 파란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string name. 근데 이 string은 예를 들면 이거 쓸 건 아닌데 여기에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이 int는 보라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int는 뭐예요? 키워드죠. 자바의 키워드. 자바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키워드라는 것. 근데 string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열인데 그리고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요? 대문자로 하고 있죠. 대문자로 하고 있으면 클래스인 거죠. string.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string이라는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썼어요. 출력할 때. 그리고 거기에 있는 out이라는 객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C하고 다른 점은 C++하고 다른 점은 C++에서는 접근 제어를 쓸 때 private 땡땡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써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뭐가 돼요? private 멤버가 됩니다. 근데 자바는
각각의 멤버마다 얘가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또 뭐 프로텍트인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매번 써줘야 됩니다. 뺄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쓴다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자바에서는 저렇게 수식어를 안 붙인 것도 어떤 특별한 접근 제어 권한을 가지게 돼요. 기본 접근 권한이라고 해서. 그래서 C++에서는 private, public, protected 뭐 세 종류가 있는데 자바는 그 세 가지에 더하기 아무것도 안 쓴 거.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나도 모르고 빼먹고 썼는데 그것의 의미랑 private이라는 의미랑 달라요. C++에서는 클래스 이거 안 쓰면 기본이 뭐예요? C++은 private이었어요. 내가 private 땡땡 안 하고 그냥 클래스 해서 이렇게 C++에 해도 얘는 private이었어요. 근데 자바는 이 없는 게 private하고는 다른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게 뭐냐? 그거는 너무 빠르니까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우리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private하고 public 두 가지예요. private은 밖에서 직접 접근을 못하는 애들이고 public은 밖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쓰는 게 멤버들, 멤버들 하면 통칭한다 그랬지. 멤버 변수들은 보통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를 해주고 메소드들은 퍼블릭으로 해줘요. 그래서 멤버 변수들이 함부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수정을 못하게끔 막는 용도로 프라이빗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멤버들을 만들면 클래스에서 멤버들을 만들면 이 멤버들의 값을 설정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네임을 바꿀 수 있게 그리팅 값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세터라고 그래요. 세터 기본적인 세터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언더바 네임이라고 한 거는 그 멤버 변수랑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는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제가 설명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뭐 C++ 아시는 분은 뭔지 알겠지만 이제 우선은 이렇게 내가 언더바 쓴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요 네임이라는 거와 매개 변수 네임이라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그냥 네임을 받아서 네임에다가 대입해 줬죠. 하는 일이 되게 단순하죠. 근데 보통의 세터들은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가 제대로 된 인자인지 검사를 하고 대입하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처음이니까 그 장치는 생각을 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는 백에서는 코맨드 C, 코맨드 V예요. 컨트롤 C 복사. 그래서 두 개의 세터들. 멤버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보통 세터도 두 개 만드는데 꼭 두 개 만들 이유는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저런 값들을 생성과 동시에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생성과 동시에. 그럼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생성자 만드는 건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안 만들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는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뭘 반환해요?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문자열을 반환하려면 함수에서 반환할 때는 리턴문을 쓰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name 더하기 콤마 greeting. name이 상진이고 greeting이 안녕이면 상진 콤마 안녕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다른 형태의 say hello를 만들고 싶으면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하기를 하고 있어요. 더하기. 그래서 자바에서는 문자열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끼리 더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을 시켜 줍니다. 그럼 이 name이라는 문자열, 쉼표하고 한 칸 띄인 문자열, greeting이라는 문자열을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없으면 이제 에러가 문법적인 에러가 없는 거고 뭐야? 저장을 누르면은 아까 greeting test.java 파일이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이 사라져요. 그럼 서로 다 완벽하게 이제 에러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greeting test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보면 여기에 콘솔에 밑에 상진 안녕 나오게 됩니다. 바꾸면 상진을 철수로 바꾸면 철수 안녕 이렇게 나오고요. 객체 하나 또 만들면 그 객체는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 맞게끔 출력이 되겠죠. 상진 하이. 얘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 하이 상진. 영어로 하면. 그래서 객체 지향, 간단한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객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객체도 처음에는 철수 안녕 하다가 철수를 미미로 바꿔주면 미미 안녕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혹시 요 두 개의 자바 파일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요거를 머릿속으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아, 여기는 거꾸로 돼 있네. greeting name 이렇게 돼 있네. 안녕 상진 했네. 상진 안녕이 아니라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의 코딩 지금 해봤죠. 그래서 자바는 CNC 플러스에서 거의 따라온 거니까 동일해요. 대소 문자를 구분하고요. 제약은 없고요. 제약은 없지만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고 잘 작성을 해야 돼요. 들여쓰기 잘 해가지고 보기 좋게 가독성이 좋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게 작성을 하려 그러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보다도 이클립스를 내가 쓴다. 그럼 이클립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한다. 그러면 함수를 작성해내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저절로 뭐가 돼요? 들여쓰기가 됐죠. 그렇죠? 저절로 들여쓰기가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이렇게 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성격이 이상한 거고. 그렇죠? 내가 억지로 여기서 엔터를 쳐서 가면은 에디터에서는 자동적으로 들여쓰기 해준다고요. 뭐 if n 해서 또 치면 얘는 엔터를 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끝에 거를 안 쳤어요. 엔터를 치니까 자동적으로 끝에를 추가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앞에 이렇게 위에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는 좋아요. 한눈에 들어와서 시작과 끝이. 저쪽에 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 노트에는 대부분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지 않고. 그거는 그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PPT에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엔터 치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치면 되지. 내가 탭 써서 일부러 들여쓰기 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엉망이 돼 있어요.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쭉 선택을 해요. 엉망이 돼 있는 부분을. 그래서 Command I 누르면 인덴테이션을 지가 이제 해줘요. Command I. Command I. I는 인덴테이션. 그래서 막 엉뚱하게 막 치다 보면, 아니면 어떤 경우 엉뚱해지냐면은 내가 뭐 파일 불러드리거나 뭐 이게 불러드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 인덴테이션이 깨질 수 있어요. 인덴테이션이 깨지면은 그 인덴테이션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줄 때 할 수 있는 게 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건 안 깨지는구나. 어쨌든 깨졌을 때 Command I 쓰시면 된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에클립스 경우에는 요걸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과 쌍으로 존재하는 게 있으면 두 개를 해놓고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쓸 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안에 다시 가서 상진 쓰고,
가로도 이렇게 해놓고 쓰고 해야지 괄호의 쌍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에디터들이 잘 돼서 가로 끝에 되면 가로 시작, 어디가 시작인지가 표시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끝에다 대면 요거에 해당되는 앞이 어디다라는 게 표시가 돼요. 에디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내 의도와 맞게 돼 있는지 아니면 뭔가 가로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성 있게 적절한 형식을 갖춰서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석. 주석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문서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석은 자바의 주석은 cpp라고 똑같이 두 개를 제공해요. 기본적으로 end of line 주석 다 아시죠? 거기서부터 끝까지. 요거는 여러 라인 쓸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라인 주석 단 거고 이런 것들은 end of line 주석 쓴 거죠. 그래서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주석을 너무 많이 달거나 불필요하게 많이 달면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가독성을 오히려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석을 너무 억지로 많이 달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숙제 내실 때 뭐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매 라인마다 주석 막 다시면서 숙제 내신 분인데 제 수업엔 그러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들만 주석을 다시면 되고요. 이 주석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석도 코드가 변경되면 갱신이 돼야 돼요. 주석을 달아놓고 코드를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코드를 수정하게 됐어요. 수정했는데 주석은 그대로 뒀어요. 그러면 이 주석이 이 코드를 설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석과 코드가 안 맞으면 오히려 읽는 사람한테 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더 낫다. 갱신이 안 된 주석은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가장 훌륭한 코드는 이제 책들 보면 요즘은 가장 훌륭한 코드는 주석이 하나도 없는데 가독성이 높은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 막 주석을 달아. 그럼 잘못된 거예요. 주석을 달아서 이해시키지 말고 코드를 다시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if문으로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있어요. 보통 if문을 쓰면 이걸 여기서 어떤 조건을 따지는지 위에다가 이제 설명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튜던트 GPA가 2.5보다 크고 학점 이수한 게 150보다 크다 해야 된다. 이게 졸업 조건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Student is graduation required satisfied. 이 학생이 졸업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검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석이 없어도 영어만 좀 되면 이게 뭘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드가 주석적인 측면 말고도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점일까? 아랫게. 위보다. 좋은 점이 뭘까요? 예. 추상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예를 들면 졸업 조건이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그럼 얘는 여기 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수정을 안 해요. 어디서 수정해요? 이 함수만 수정하면 돼요. 어디서 이 함수를 졸업 조건을 따져주는 데를 여러 군데 또 쓸 수 있죠. 그 곳에서도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코드만으로
충분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혹시 코드를 수정해 가지고 그 정보를 줄 수 있나, 아니면 내 의도를 설명해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주석다는 게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뒤에 코드를 보면 내가 이해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짰지? 뭘 짜는 거지? 예. 그래서 주석을 달아주게 되는데, 이제 주석을 다는 것과 코드를 수정해서 그 같은 주석단 내용을 코드에 넣을 수 있으면 코드에 넣는 거예요. 근데 코드에 넣기가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주석은 그렇고요. 자바는 이제 코딩을 하는데 함수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클래스를 정의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보시면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하고요. 이렇게 public class greeting. public이 빠질 수도 있어요. private 안 들어가요. 근데 이 겉에서 정의하는 거에는 이제 위치마다, 우리가 자바에는 접근 제어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는 그 4가지가 다 안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거기다 private class라고 이렇게 쓰이진 않아요. 아예 없애지, 빼지. 빼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 간에 public 이렇게 class greeting 하고 요 중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클래스의 내용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수식하는 거를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수식하는 게 뭐 public이라는 게 있고 abstract라는 게 있고 몇 가지 이 클래스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그 클래스 정의 앞에 붙을 수 있어요. 항상 변수를 선언할 때도 앞에다가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고 메소드 선언할 때도 앞에다가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가 뒤에다, 여기에도 붙죠. 뭐 자꾸 C++ 얘기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 해놓고 여기에 const 뭐 이런 게 붙죠. 수식어가 여기에 붙기도 해요. C++는. 근데 자바는 그런 게 없고 다 이제 요 앞에 public, static 뭐 별별 필요한 것들이 이제 붙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C++하고 약간 차이점, 큰 차이점은 C++에서는 스트럭처를 정의하든 클래스를 정의하든 C++에서는 쭉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세미콜론을 넣어줘요. C++에서는. 근데 자바에서는 클래스 끝에 세미콜론이 안 붙어요. 나머지는 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퍼블릭,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멤버 변수랑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수식을 할 수 있고, 수식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설명드리면, 여기서 보면 A라는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았어요. 그럼 A를 가지고 이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점 연산자예요. 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n을 접근하고 싶으면 a.n, m이 a.m, 이 f 함수를 부르려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n하고 f 함수는 에러가 납니다. 문법 에러가 나요. 왜?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면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퍼블릭이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여기서처럼 멤버를 퍼블릭으로 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상태가 엉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뭐 나이인데 뭐 나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든지 잘못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또 변수 정의의 방법은 CNC++와 같습니다. 타입과 이름, int, age 뭐 이렇게. 그래서 name, greeting 2가지 멤버 변수를 우리가 선언했죠. 두 변수 모두 string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잠깐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에는 string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이라고 있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C나 C++에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려 그러면은 sharp include를 통해서 뭐 C 같은 경우에 요걸 써줘야지만 printf를 쓸 수 있죠. 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키워드와 관련돼 있지 않은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printf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그러면 printf가 뭔지 알려주는 그 정보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C에서는. 이 헤더 파일에 담겨져 있죠. 그럼 이 헤더 파일에 보면 printf는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printf를 막 쓰면 요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요게 문법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거가 아닌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include와 비슷한 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import라고 하는 문이에요. import라는 문인데 우리는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import 문을 안 썼어. 하나도 안 썼어요. 시스템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고 string도 라이브러리에 있는 import를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 중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import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늘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stdio.h 맨날 넣어. 다른 것들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그럼 넣지 마. 얘는 그냥 무조건 넣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자바는 자바랭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뭐 하여튼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안 해. 임포트 안 해도 써도 돼요. 그럼 우리가 썼던 string과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애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애예요.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애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저기에 있지 않은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쓰려고 그러면 자바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쓴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보고 내 코드가 잘 작성됐는지 문법적인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것이 임포트예요. 다음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임포트가 필요로 한 걸 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임포트 없이 썼다.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자바에서는 이런 include, 이 sharp include 같은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tring이라는 게 왜 컴파일이 잘 됐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 원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메소드 정의하는 문법은 동일하다. 사용 가능한 수식어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빼면 이게 함수 정의죠. 그렇죠? 함수의 정의. 반환 타입, 함수 이름, 인자 목록, 몸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붙어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없으면 C++ 마찬가지로 void 쓰고요. 얘네들이 void 썼죠. void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set name, set greeting 해가지고 설정하는 것만 있고 설정이 된 다음에 현재 이름이 뭘로 설정돼 있지? 그건 알 수는 없죠. 이 say hello를 찍어보는 거 봐요, 얘는. 근데 보통은 또 get name, get greeting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 getter, getter, setter. 영어로 그게 더 심플하니까 setter, getter. 그래서 어떤 멤버 변수가 있으면 getter, setter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게 돼요. 특히 디버깅하는 과정이나 이런 때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을 할 때가 있어서 이 getter, setter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두 개의 setter와 이 프로그램의 핵심 되는 메소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상 다른 인사말을 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문자열은
더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더한다고 해서 string이라는 클래스에 덧셈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바 내부적으로 자바 언어 자체에 문자이라는 타입은 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면서 내 타입에 대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하고 싶다. 안 돼요. C++는 그게 되잖아요. 자바는 그게 안 됩니다. 메인은 이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퍼블릭 말고 스태틱이 붙었어요. 메인. 자, 메인이 뭐 하는 거예요? 메인은 C에서의 메인 똑같고 C++의 메인, 자바의 메인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 호출되는 함수예요. 처음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럼 C와 C++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 파일 만든 다음에 실행했어요. 그럼 메인이 호출이 되겠죠. 그 프로그램에. 누가 호출해요? 그 메인을. 누가 호출해요? 내가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시켰어요. 그럼 걔가 EX 파일로 돼 있겠죠? 실행이 돼요. 그 실행이 되면 그게 이제 기계어로 돼 있겠지만 메인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실행을 해요, 그걸? 누가? CPU가 CPU가 실행하지만 그거를 실행시키는 애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여러분들의 마우스 클릭을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메인 함수를 불러 실행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실행은 CPU가 하겠지. 그래서 메인이 그거예요. 자바에서는 메인을 누가 실행을 해요? 운영체제가 할까요? 안 해요. JVM이라는 것이 합니다. JVM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실행을 눌렀어요. 그럼 누가 저 메인을 실행시켜요? JVM이 실행시킵니다. 근데 JVM 실행시키는데 만약에 이게 프라이빗이야. 그럼 JVM이 메인을 실행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JVM도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저게 메인이 퍼블릭이어야 돼요. 그래서 퍼블릭이에요. 왜 메인이 퍼블릭인지는 알겠죠? 메인은 무조건 실행해야 돼. 저 클래스 밖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행해야 되고, 실제 메인을 실행하는 건 JVM입니다. JVM은 프라이빗이면 JVM도 그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은 이해됐죠? 왜 메인이 퍼블릭인지. 그 다음에 스태틱이에요. 자, 이 say hello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뭐가 있어야지 say hello를 호출할 수 있을까?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호출할 수 있는 거고요. say hello를 호출하려면 greeting, 객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reeting 해가지고 new greeting 했죠. 객체 생성했어요. 생성이 되면 그 객체의 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얘네들 스태틱 수식어 안 붙어 있죠. 얘네들은 스태틱 수식어가 안 붙어 있는 메소드들은 일반 객체 메소드라 그래요. 인스턴스 메소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우리가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객체부터 생성을 해야 돼요. 자, 메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될까요? 그리팅 테스트라는 객체를 생성해야 해서 실행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스태틱 함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H.F에서 부르고 있어요. 스태틱 함수도 퍼블릭이면 객체를 생성하는데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 하면 클래스 이름을 갖고 불러요.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은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추상화를 해야 돼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 번 써야 되니까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클래스의 정의를 하는데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객체 생성하지 않고 불러요. 왜? 이 F 함수는 객체가 상태에 어떻게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죠. 항상 실행해봤자 요 메시지만 출력해요. 변화가 없어요. 아까 그리팅은 현재 이름이 철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함수. 스태틱 함수예요. 메인은 왜? 메인은 객체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JVM은 메인을 찾아서 그냥 실행을 해요. 메인을 찾아서 그냥 실행하려면 퍼블릭이고 뭐가 돼야 돼요? 스태틱 돼야 돼요. 스태틱이 아니면은 또 원래 JVM 뭘 해야 되냐면 그 클래스의 객체 생성한 다음에 메인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이 메인은 저 그리팅 테스트라는 객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함수예요. 그래서 public static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은 string 인자가 하나예요. 인자가 하나인데 메인은 인자가 하나인데 string 하고 여기 붙었어요. 요거 언제 써요? CNC 플러스에서 배열할 때 쓰죠. 그래서 요 ARGS라고 하는 것은 배열 타입이에요. 문자열 배열. 그리고 보시면 args라고 돼 있죠. 이 이름 자체가 args예요. 그러면 복수를 쓰면은 복합 타입인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복합 타입 정의할 때 students 뭐 이렇게 많이 써요. 뭐 복수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지만 배열을 받아요.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저 타입을. 저 인자를. 근데 지금 배열이다. 배열 타입이다. 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